한국의 양극재 업체들의 주가는 현재 너무 과도한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진투자증권 리서치 한병화입니다. 이번 시간은 에코프로비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적 발표는 2월 초에 하는데요. 미리 프리뷰를 했고요. 4분기 매출액은 1.4조, 영업적자는 426억을 보고 있고요. 원래 제 기존 추정치는 매출액이 1.7조였습니다. 그리고 영업 흑자가 500억으로 봤었는데 최근에 이제 전기차 상황도 안 좋아지고 리튬 가격 하락 때문에 판가도 많이 빠지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426억 정도 적자가 날 것 같습니다. 분기 실적이 이렇게 갑자기 흑자에서 적자 됐다고 해서 이게 회사에 뭐 대단히 큰 일은 있는 건 아니고요. 뭐 이런 일이 충분히 있을 수가 있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전기차 시장이 성장은 계속 합니다만 뭐 6개월 한 1년 전에 봤던 그런 것과는 톤이 좀 낮아졌습니다. 주요국들이 보조금도 좀 깎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전기차 판매가 소비자들이 좀 전기차에 대해서 과거에는 이제 무조건 사자 뭐 이런 소비자군들을 이제 주로 대상으로 했다면 지금 좀 까다로운 소비자군으로 좀 올라가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단기간에는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중장기의 전기차 시장의 성장이 뭐 위축이 되거나 우려되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그동안 너무 이제 달려왔기 때문에 조금 조정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실적 추정치들을 물량을 좀 조정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저희가 11월 달에도 한번 중장기 실적 추정치를 좀 낮췄는데요. 그때는 이제 리튬 가격이 워낙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양극재의 단가를 깎는 방법으로 매출 추정치를 하향을 했고요. 이번에는 수요가 조금 어쨌든 위축되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낮추어서 양극재 생산량, 매출량들을 한 연간 4만에서 8만 톤 정도 깎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추정치가 좀 하향이 됐죠. 올해는 추정치 하락폭이 좀 크고요. 내년부터는 연간 매출액이 한 2조에서 3조 사이 그 정도로 이제 실적 추정치를 좀 하향을 했습니다. 실적 추정치가 하향이 되니까 밸류에이션이라는 것이 더 높아졌죠. 최근에 이제 보면 전기차 업체들 전반적으로 다 글로벌리 관련 주식들이 좀 하락세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기차 시장이 본격적으로 성장하고 난 뒤에 처음 맞는 좀 다운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기간 조정 정도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보면 괜찮은데 일부 양극재 업체, 대표적으로 에코프로비엠 같은 케이스가 그렇습니다. 너무 비싸져 있죠. 주가들이 뭐 굉장히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해 PER 예측치가 297배입니다. 실적 추정치들은 계속 낮아지면서 주가들은 좀 빠지긴 했지만 사실은 고점 대비 빠진 거고요. 저점 대비해서는 아직도 많이 올라있죠. 2025년 기준으로도 PER이 78배입니다. 이거는 에코프로비엠만 그런 게 아니라 포스코 케미칼, LNF, 그 다음에 코스모 신소재 이런 업체들까지도 국내 양극재 업체들이 받는 밸류에이션은 전 세계 어떤 양극재 업체들하고 비교할 수 정도로 너무 비싸져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려되는 것이죠. 반면에 회사로 봤을 때는 회사에 사실은 특별한 변동사항은 없어요. 에코프로비엠이라는 회사는 굉장히 좋은 회사죠. 글로벌 3원계 양극재, 특히 하이니켈 양극재 업체에서는 사실은 뭐 아직까지 그렇게 뚜렷하게 경쟁할 만한 업체가 없을 정도로 기술력도 뛰어나고 생산량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실적 추정치나 이런 것들은 낮췄지만 기존의 이제 목표 주가를 유지를 하고요. 다만 이제 팬덤 현상 때문에 부풀려져 있는 기업 가치는 하락할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 이제 그렇게 보여서 저희가 투자 의견은 리듀스 매도 의견을 계속 유지를 합니다. 전기차 시장은 최근에 눈앞에 이제 둔턱이 좀 있는 상태인데요. 조금 걸리는 게 있죠. 트럼프 이슈가 있습니다. 트럼프가 이제 만약에 당선이 되게 되면 미국의 전기차 시장은 단기간에 좀 많이 다운턴을 할 거고요. 에코프로비엠 내부로 보면 중장기 전망은 좋으나 좀 우려가 되는 것이 이런 겁니다. 내재화율, 배터리 셀 업체들이 양극재가 이제 워낙 전체의 셀 단가에 보면 한 40% 정도를 차지하거든요. 많이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가를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보통 양극재를 좀 내재화하는 방식으로 업체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예를 들면 에코프로 BM 같은 케이스는 삼성 SDI가 주고객이잖아요. 삼성 SDI하고 에코프로 EM이라는 조인트 벤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이제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생산을 하게 되었는데요. 40%의 지분을 SDI에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에코프로 BM을 볼 때는 단기 순이익만 보시면 안 되고요. 지배주주 순이익을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배주주 순이익은 JV가 가지고 있는 지분율을 뺀 거니까 순수하게 에코프로 BM이 얻는 그런 이익만을 이제 보는 거기 때문에 PER이 다 거기에 계산이 되게 됩니다. 에코프로 EM의 순이익은 사실은 작년에 굉장히 하반기에 많이 안 좋아졌잖아요. 양극재 쪽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견조하게 순이익을 지키고 있죠. 반면에 지난 3분기 에코프로 BM의 지배주주 순이익률은 급감했습니다. 10%대로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단기 순이익이 100이라면 10만 에코프로 BM이 가져갔다는 거죠. 이 말은 SDI에서 물량을 에코프로 EM에 우선적으로 배정해주고 있다. 이렇게 저희가 이제 추정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SDI는 STM이라는 양극재 자회사를 가지고 있어요.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인데 이 업체가 사실은 그동안은 좀 소극적으로 증설을 하다가 작년 11월에 4,125억 원의 양극재 증설 투자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 말은 이제 SDI도 내자 비율을 많이 올린다는 얘기죠. 이런 것은 뭐 중장기 흐름은 상관이 없지만 물량이 만약에 많이 늘지 않는 구간이 있다면 에코프로 BM한테는 리스크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점검을 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단기간에 지금 우리 업체들한테 일어나고 있는 실적 하향이라든지 전기차 업황 둔화 이런 이슈들은 사실은 시간이 좀 지나면 충분히 회복이 되는 그런 이슈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전기차 섹터 전체에 대한 투자 의견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저희가 계속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주식은 사실은 기업을 피킹하는 작업이잖아요. 이 피킹할 때 기본이 되는 것은 현재 이 기업이 얼마의 가치에 거래가 되고 있냐 이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의 양극재 업체들의 주가는 현재 너무 과도한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